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개념, 그리고 미세먼지 오염 현황, 그리고 미세먼지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 그리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환경부에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된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요거를 동영상인데 한번 잠깐 보고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 요령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 미세먼지 안심도우미 김혜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하늘은 서울의 하늘인데요. 안개가 낀 듯한 이 뿌연 하늘, 요즘 자주 보시죠? 이 뿌연 대기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숨쉬기가 답답하시죠? 일상 속에서 건강까지 위협하는 미세먼지, 그에 맞는 올바른 대비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하늘을 뒤덮고 있는 대부분의 미세먼지는 외부에서 날아오거나 국내 자동차와 사업장 등에서 발생합니다. 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 혹은 30분의 1 크기의 미세한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이렇게 작은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기관지를 거쳐서 폐에 흡착된 미세먼지는 알레르기성 비염, 결막염, 기관지염, 천식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킵니다. 특히 직경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정도로 인체에 유해하다고 하니 지금부터라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지 않을 수 없겠죠? 미세먼지요? 들어본 적은 있는데 사실 크게 신경은 안 쓰죠. 애기 때문에 신경을 쓰긴 해야 하는데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어떤 날 조심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미세먼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고 조심해야 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환경부는 2014년부터 미세먼지 예보를 시행했습니다. 미세먼지 예보에는 총 4단계 등급이 있습니다. 대기 상태가 깨끗한 1단계, 좋은 등급부터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등급으로 나눠져 있죠. 환경부는 각 등급에 맞게 대응 요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등급일 때는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쁨 이상 단계에서는 장시간 무리한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허가받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평소 일기예보에서 알려주는 미세먼지 예보에 대해 잘 알고 계셨군요. 하지만 일기예보는 놓치기 쉽죠? 걱정하지 마세요. 인터넷 에어코리아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우리 동네 대기질 앱을 다운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내일의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SMS 문자 서비스와 콜센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환경부는 2015년부터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24시간 평균 12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면 주의보를, 2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면 경보를 발령하는데요. 주의보나 경보 단계가 발령되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대기질 상황을 알려주고 오염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 요령도 전파합니다. 또한
또한 차량 부재 운행, 도로 물청소 등을 실시해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외출 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시고 미세먼지 등급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경우에서는 황사 마스크와 같이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는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시고 외출 후에는 얼굴과 손을 씻고 피부에 남아있는 미세먼지를 제거하도록 하십시오. 또 체내에 들어온 미세먼지를 배출하기 위해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활 속 건강수칙 잘 들으셨죠? 일상 속에서 대응 요령을 익히고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정부에서는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사업장과 자동차 등의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기, 자전거 이용하기, 에너지 절약하기 등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수칙을 함께 실천해 나간다면 점차 우리의 맑고 푸른 하늘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해 다들 잘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의 참여와 노력이 있어야만 우리 땅의 맑은 공기와 푸른 하늘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위험, 보이는 노력으로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티끌없이 행복하게. 지금까지 미세먼지 안심도우미 김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세먼지에 대해서 간단히 봤죠. 환경부에서 이제 배포한 여러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좀 좋은 내용들을 압축해서 해놔가지고 제가 수업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먼저 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미세먼지라고 하기 전에 미세자가 붙기 전에 먼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한다. 우리가 흔히 아는 먼지예요. 자연상태 또는 공장에서 어디든지 확 일어나는 것들, 먼지입니다.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50마이크로 이하인 총먼지, TSP라고 해요. Total Suspended Particle이라고 되어 있죠. 총먼지로 구성을 하고 이 총먼지 안에서 이제 미세먼지의 사이즈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입자 크기가 매우 작은 것을 미세먼지라고 하고 총먼지 중에서 이 안에 미세먼지가 있죠. 그리고 이 미세먼지 안에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미세먼지, 그리고 지름이 2.5 마이크로보다 작은 미세먼지, PM10이겠죠? PM2.5. 자, PM10 같은 경우는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5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로 작고 PM2.5는 20분의 1에서 30분의 1 정도로 작습니다. 자, 이게 미세먼지예요. 먼지부터 미세먼지까지 정의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50마이크로 청먼지, 미세먼지, PM10은 10마이크로보다 작다. PM2.5는 2.5 마이크로보다 작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마이크로미터 단위가 어떨까요? 얘 위에가 밀리미터, 그리고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이렇게 되겠죠. 1000배씩 차이 납니다. 1000배, 10의 3승, 그죠? 그리고 얘도 10의 3승. 자, 센티미터하고 미터하고 센티미터는 1000배가 아니죠? 그리고 센티미터하고 밀리미터도 1000배가 아닙니다. 이건 10배가 되겠고, 이건 100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미터랑 밀리미터까지는 1000배 똑같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굉장히 작은 겁니다. 사이즈가 밀리미터보다
그 자를 잴 때 밀리미터 그 조그만 눈금 있죠. 그거의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니까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내용. 2013년 IARC에서 미세먼지를 사람에게 바람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지정을 합니다. 1군 발암물질이에요. 발암물질. 자, 이렇게 발암물질로 지정을 한 이유도 있습니다. 요건 이제 뒤에서부터 내용들이 쭉 나오니까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앞에서 이제 대략적으로 내용들을 좀 해놨었는데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미세먼지 크기 이게 봐요. 이게 지금 이렇게 이게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보다 20분의 1에서 30분의 1 정도로 작은 거죠. PM 2.5가. 사람 머리카락이 50에서 70 마이크로라 그러네, 지름이. 1 마이크로는 1000분의 1 밀리미터고. 굉장히 작은 거예요. 아예. 눈에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 거죠. 이게 심지어는 폐까지 그냥 들어가는 거는 쉽게 알 수 있죠. 우리가 텔레비에서 많이 나오니까. 뇌까지도 전달이 됩니다. 이 미세먼지가. 뇌까지 전달된다는 이런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자, 항상 마스크를 쓰셔야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마스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식약처에서 허가된 마스크를 쓰라고 합니다. 식약처에서 허가된 거. 그죠? 자, 그럼 여기다가 간단하게 한번 써볼까요? 잘라내기. 자, 마스크. 우리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많이 쓰죠? 마스크. 이 글씨가 제가, 식약처, 허가 제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식약처 허가 제품을 받은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식약처에서는 일반적으로, 식약처라는 건 이제, 중요하게 허가죠? 식약처에서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황사 마스크가 미세입자의 크기가 평균 0.6 마이크로미터인 것을 80% 차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황사 마스크예요. 0.6 마이크로, 평균 0.5 마이크로인 것이에요. 먼지가, 미세입자의 크기가. PM 2.5가 PM 2.5니까는 이거보다도 작은 거죠. 그죠? 그래서 80% 이상 차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다음에 KF, 94, KF, 뭐가 있죠? 99인가? 99 막 이런 거 있습니다. 잠깐만, KF가 80까지도 있는 것 같으니까 80도 같이 쓸게요. 80, 94, 99 이렇게 있어요. 자, KF80은 뭐죠? 똑같은 겁니다. 이게 황사 마스크 0.6 글씨를 다른 색으로 쓰겠습니다. 0.6 마이크로미터인 것을 80% 차단한다. 자, 그러면 KF94하고 KF99 이거는 조금 더 얘보다 조금 더 그 미세 입자를 걸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더 촘촘합니다. 평균 얘는 0.4 마이크로를 걸어요. 0.4 마이크로. 똑같겠죠? 94% 차단된다는 거를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90% 차단. 이게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구분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가볍게 야외 활동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라면 KF80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KF94나 99면은 훨씬 더 그 미세 입자들을 거르니까 훨씬 좋겠죠. 그리고 차단율 높으니까. 근데 제가 한번 KF94나 99 이거 써보고 막 다니니까 조금 숨차더라고요. 조금. 약간 호흡이 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상황에 맞춰가지고 1번, 2번, 3번을 잘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미세먼지 얘기하다가 마스크가 나와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래도 식약처에서 아주 뉴스에서도 나오고 하는 것들 KF94 이상을 쓰라고 권장을 하고 있죠. 좋은 걸 쓰는 게 아무래도 건강에 좋을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미세먼지를 이루고 있는 성분 한번 볼게요. 미세먼지를 이루는 성분은 그 미세먼지가 발생한 지역이나 계절, 기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오염 물질이 공기 중에서 반응하여 형성된 덩어리. 이 덩어리에는 황산염, 질산염, 황산하고 질산, 황산을 구성하는 설페이트하고 질산, NOx, NO2, NO3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NOx라고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만나가지고 어떠한 덩어리라기보다는 어떠한 화학물질을 만드는 거죠. 그 화학물질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덩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좀 먼지같이 표현하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형성된 덩어리와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 발생하는 탄소류와 검댕, 지표면, 흙먼지 등에서 생기는 광물 등으로 구성된다. 자, 미세먼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화석연료 태우는 겁니다. 화석연료 태우고 자동차 배기가스. 이게 아주 가장 제일 많아요. 자, 그러면 주요 지역별 PM2.5 성분 구성을 볼게요. 황산염이랑 질산염이 수도권, 서울, 중부권, 남부권, 백령도까지 가장 많죠?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를 성분을 구성하는 거는 또 황산염, 질산염이 58%, 60% 정도를 황산염이나 질산염이 포함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여기에서 보면 이게 좀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 많잖아요. 비율이 가장. 이 황산염이랑 질산염들은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자연 상태에서 많이 나와요. 자연 상태. 특히 이 N, 질소 같은 거, 이 질소 성분들은 어디서 많이 나오나요? 농사 지을 때, 그죠? 농사 지을 때, 이 비료, 그리고 가축 등등등 질소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대기 중에서 질소가 계속 돌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있으니까는 보면은 모윤 쪽으로 내려가가지고 하면은 그 뒤쪽에 돼지나 이런 거 키우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초인구에 막 그 냄새 많이 나죠. 그러면 거기에 황산, 질산 엄청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미세먼지를 성분을 구성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많이 없어지면은 구성 성분이 없을 테니까 미세먼지가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아쉽게도 얘네들은 자연적으로도 많이 발생을 하는 내용들이에요. 자연적으로. 이미 자연적으로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농경지나 축산 이런 데서 질산염, 황산염들을 발생되는 것들을 애초에 제거시켜서 대기 중으로 깨끗한 공기를 내보내는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이런 물질들이 미세먼지를 만드는 구성 성분에 해당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애초에 원초적으로 차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고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발생시키는 화석연료 태우는 과정, 자동차 배기가스 이런 곳에서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자, 그리고 시간 관계상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